앞트임이 불가능한 경우들도 있거든요. 눈 사이가 너무 가깝다든지, 특히 이제 중년에는 옆에 친구가 했다고 해서 또는 부인이나 남편의 권유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수술을 받게 되면은 수술 후 만족도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간판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쁜 눈 성형외과 의원하고 예쁜 눈 의원 진료과목 성형외과가 있어요. 이 두 군데 중에서 어느 쪽이 성형외과 전문의일까요? 필러도 완전히 다 없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거 여기 맞으면 딴 데로 흘러내리지 않아요?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근데 보톡스를 너무 자주 맞거나 많이 맞으면 마비 증상이 온다, 쉽게 생각하고 쉽게 결정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나쁘다고만은 보지 않아요. 노화를 완전히 멈추긴 어렵고 조금 늦출 수 있는 방법으로는 우선 눈 뜨는 힘이 선천적으로 좀 약하거나 후천적인 질병, 노화로 인해서 눈 뜨는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 필요한 수술이에요. 그래서 주로 눈 뜨는 근육을 짧게 단축시켜서 눈 뜨는 기능을 강화하게 됩니다. 눈을 잘 크게 뜨지 못하니까 인상이 좀 흐릿해 보이거나 졸려 보이는 눈이 좀 뚜렷한 인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과하게 교정될 경우에는 눈이 잘 안 감기는 토한, 부릅뜬 눈, 두통 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 신중한 선택이 좀 필요한 수술입니다. 특히 이제 중년의 경우에 노화에 의해서 피부 처짐이 발생하는데 눈 뜨는 힘까지 약하다면 시야를 가릴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시력이 더 떨어지게 되고 보상적으로 눈을 억지로 뜨기 위해서 이제 이마 근육을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마 근육을 많이 쓰면 이마 주름도 빨리 깊어집니다. 근데 실제로 피부가 처져서 시야를 가리는 건지 아니면 눈 뜨는 근육의 힘이 약해서 눈을 잘 못 떠서 시야가 가려진 건지는 정확히 판단을 하고 그리고 수술을 결정해야 됩니다. 남자들도 하죠. 남자들 경우는 특히 이제 눈꺼풀이 처지거나 눈 뜨는 힘이 약해지면은 눈매가 매서운 눈매, 환한 인상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눈매 교정을 해주면은 인상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쌍꺼풀 수술은 단순하게 눈 뜨는 근육에 눈꺼풀 피부를 고정해서 라인을 만들어주는 수술이고, 눈매 교정은 눈 뜨는 근육 자체를 강화해주기 위해서 눈 뜨는 근육을 짧게 단축시켜서 눈꺼풀 피부를 눈 뜨는 근육에 고정해서 라인을 같이 또 만들어주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눈매 교정할 때 저절로 쌍꺼풀을 만드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또 환자가 쌍꺼풀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또 만들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수술이 눈이 다 세로 방향으로 커지는 수술이기 때문에 눈의 전체 비율을 생각하면 가로 방향으로도 커질 수 있게 앞트임이나 뒤트임을 같이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앞트임은 주로 우리 동양인의 경우 눈 앞머리 쪽에 몽고주름 피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대부분 눈 앞머리 쪽을 덮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눈이 좀 좁아 보이고 눈 사이가 멀어 보이는 경우들이 있죠. 그 부분을 터주는 거죠. 제거를 해주고 열어주면은 눈 길이도 조금 더 길어지고 눈의 전체적인 비율, 눈 사이 거리나 눈 비율도 좋아질 수 있죠. 그리고 앞트임이 또 불가능한 경우들도 있거든요. 눈 사이가 너무 가깝다든지 몽고주름 피부가 아예 없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뒤쪽을 여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죠. 그게 바로 뒤트임 수술이죠. 눈 근육이 약해진 거하고 눈꺼풀 피부 처짐이 같이 있으면은 쌍꺼풀을 같이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눈꺼풀 피부를 한번 접어주니까 처진 부분을 그만큼 같이 더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피부 처짐이 아예 없거나 쌍꺼풀을 또 원치 않는 경우에는 굳이 또 만들 필요는 없죠. 근데 이거는 사실 눈매 교정 수술에는 대부분 이 쌍꺼풀을 만들어주는 술기 자체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쌍꺼풀을 따로 만든다고 해서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중년은 피부 노화와 함께 시력 저하나 안구 건조 같은 기능적인 노화도 동반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눈의 기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술이나 시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눈 수술은 국소 마취로 이루어지고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술에 대한 리스크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시면 되고요. 그런 경우에도 특히 평소에 드시는 약이나 이런 것만 잘 주의해서 미리 조심하면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봐요. 우선은 수술을 선택할 때 자기가 어떤 부분의 개선이 실제 필요한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히 이제 중년에는 옆에 친구가 했다고 해서 또는 부인이나 남편의 권유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수술을
받게 되면은 수술 후 만족도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본인이 불편하거나 이런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성형외과 전문의하고 같이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의사가 성형외과 전문의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일 수도 있고 또는 탁과 전문의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팁을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간판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쁜 눈 성형외과 의원하고 예쁜 눈 의원 진료과목 성형외과가 있어요. 이 두 군데 중에서 어느 쪽이 성형외과 전문의일까요? 이걸 의외로 잘 모르시더라고요. 정답은 첫 번째 예쁜 눈 성형외과 의원이에요. 성형외과 전문의만이 그렇게 성형외과 의원이라고 간판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4년, 5년 동안 우리가 수련 과정에서 경험하고 익힌 수술 술기, 합병증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은 이러한 수련 과정 없이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실제 임상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보거 요리 전문점에서 드시겠어요? 아니면 분식집에서 드시겠어요? 이런 비유랑 아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은 성형외과 전문의라 하더라도 자기가 주력으로 하는 수술 분야가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어떤 수술을 주로 하는지, 그 수술 케이스가 많고 다양한지 이런 것들을 상담 시 한번 질문해 보시고 또 수술 결과 전후 사진을 직접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분야에 대해서 논문을 많이 발표했는지도 홈페이지 검색해 보면 조금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고 이러한 객관적인 근거들이 우리가 흔히 참고하게 되는 온라인 광고나 카페, 어플 이런 것보다는 훨씬 신빙성이 있습니다. 네, 크게 한 4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주변에 실제로 수술받은 지인이나 친구의 그러한 결과물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병원의 그 의사한테 찾아가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수술 전 수술 상담을 하는데 상담 실장이나 또는 다른 의사가 아닌 실제 집도의하고 직접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원하는 것 또는 원하지 않는 것을 미리 사진이나 그림 같은 걸로 또는 메모로 정리해 가시면 서로 소통에 많은 도움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상담을 다 하시는데 병원을 최소한 3군데 정도는 상담을 받고 최종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 이제 앞트임 수술은 눈의 가로 길이를 키우기 위한 수술인데 이게 조금 과하게 될 경우 인상이 많이 변해요. 세게 변하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기능적인 문제, 미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제 너무 많이 열려서 눈 앞머리에 누고 점막이 빨갛게 보인다든지 그걸로 인해서 안구 건조가 올 수 있고 또 눈 앞머리 모양이 이렇게 꼭지점이 하나 딱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이제 모양이 전체적으로 둥글거나 디귿자 모양이거나 또 흉터가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과한 앞트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다시 닫아주면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수술이 앞트임 복원 수술입니다. 너무 많이 열어서 이제 흉터살도 많이 있고 조직이 부족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앞트임 복원 수술은 어떻게 보면은 미용 수술이기도 하지만 재건 수술에 속하기도 합니다. 모든 수술이 다 조금씩의 부작용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한 5에서 10% 정도에서 혈종, 염증, 또 조금 덜 다치거나 조금 더 다치거나 흉터, 비대증 이런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치료가 가능한 것들이라 크게 우려하실 부분들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 몸의 신체 조직은 나이가 들수록 볼륨이 감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부, 근육, 피하 지방, 심지어는 뼈까지도 볼륨이 줄어드는데 가장 얇은 부위인 눈꺼풀 주변에서부터 눈에 띄게 되죠. 그런 경우들이 이제 간혹 있는데 나이 들기 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가족력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는 급격한 체중 감소 또는 쌍꺼풀 수술할 때 좀 과다한 지방 제거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피부나 눈, 코 알레르기 질환으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좋지 않을 경우 색소 침착으로 인해서 꺼져 보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일 좋지 않은 거는 이제 알레르기가 있어서 눈을 심하게 비벼서 피부에 자극을 주는 경우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햇빛의 자외선 노출로 인한 피부 손상들이 안 좋은 원인들이 될 수 있죠. 눈꺼풀은 우리 몸에서 가장 얇은 피부와 얇은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 계속 하루 종일 깜빡거리는 부위이기 때문에 근육 수축도 가장 많은 부위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햇빛 노출도 쉽게 되는 부위이기도 하고요. 노화를 완전히 멈추긴 어렵고 조금 늦출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제 햇빛, 자외선 차단, 그다음에 수분하고 보습 관리, 그다음에 적당한 운동, 또 얼굴 표정 근육의 적절한 사용 조절. 이거는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보톡스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걸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꼭 그렇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약간의 도움은 받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노화 진행을 막거나 늦추기는 어렵죠. 네,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아요. 흔히들 이제 눈꺼풀 주변에 마사지나 이런 걸로 조금 방법을 찾는 분들이 계신데, 기본적으로 마사지 같은 경우는 피부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또 피부 탄력 개선, 콜라겐 합성 증가 이런 거에는 약간의 도움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한번 제가 해보면은 눈 주변에 근육 부위를 이렇게 지그시 압박을 해주는 건데, 눈 주변 중에서 이제 요 눈 꼬리 쪽하고 눈 앞머리 쪽 하고 앞머리에서 중간으로 넘어가는 이 부위, 이 부위를 이제 각각 5분 정도씩 5번 정도 반복을 해주는데요. 실제 우리가 눈 주변에서 혈관하고 신경이 나오는 위치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 보면은 그러한 부분에 자극을 줘서 혈류량을 좀 증가시키고, 혈류량이 증가되면은 노화도 조금 방지하고 세포 재생에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이제 처진 윗눈꺼풀 쌍꺼풀을 개선시키는 수술인데요. 상안검 성형술은 쌍꺼풀을 만들면서 처진 눈꺼풀 피부를 잘라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쌍꺼풀 수술에서 플러스 피부 절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쌍꺼풀을 좀 새로 크게 또렷하게 만들고 싶다 하는 환자분들한테 적합한 방식이에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눈썹 및 거상술은 새로운 쌍꺼풀을 원치 않거나 또는 인상 변화가 크지 않게 자연스러운 개선을 원하는 환자들한테 좀 적합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눈썹 및 거상술은 그렇게 쌍꺼풀을 원치 않고 또 처진 피부양이 조금 많은 환자분, 그리고 눈썹하고 속눈썹 간의 거리가 좀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조금 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눈 밑 지방 재배치는 눈 밑 성형 수술의 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눈 밑 피부 처짐이 심하지 않고 지방만 불룩하거나 또는 반대로 지방이 좀 꺼지면서 눈물고랑이 보이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적합한 수술이죠. 피부 절개를 하지 않고 눈꺼풀을 뒤집어서 눈꺼풀 안쪽에서 절개를 해요. 그리고 그 지방을 좀 튀어나오거나 꺼진 것 없이 평평하게 펼쳐주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이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이 그냥 일반적으로 또 눈밑 성형술의 대명사로 그냥 통용되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눈밑 성형수술의 비절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피부 절개 눈밑 성형 수술에도 이미 포함되어 있는 술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눈밑 지방 재배치는 피부 처짐이 좀 덜한 30, 40대, 피부 절개를 하는 눈밑 성형술은 피부 처짐이 있는 50, 60대에 주로 시술을 하죠. 특별한 것들은 아닌데,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은 이물감 또는 교정이 조금 덜 되거나 교정이 좀 과하게 되거나 이런 것들이고요. 눈밑 성형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은 결막이라고 해서 우리 흰자 부분에 얇은 막이 있는데, 그게 좀 한 1, 2주 정도 부풀어 올라요, 부어서. 하지만 저절로 가라앉는 증상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눈꺼풀이 살짝 들떠 보인다든지 초기에 안검 외반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좀 생기면 눈이 좀 불편하실 수 있고 교정이 덜 되거나 과하게 되거나 이런 것들인데, 대부분은 이제 한 5% 내외의 확률이고 또 생겨도 치료는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렇죠. 쌍꺼풀이 여러 개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눈꺼풀 지방이 좀 없이 눈이 좀 꺼진 분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고, 또 기존에 뭐 쌍꺼풀을 했는데 풀리면서 여러 겹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적절한 크기의 선을 하나 골라서 거기에 고정을 해주면은 나머지 선들은 저절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풀리는 경우들도 있죠. 같은 고정을 해도 환자분에 따라서 좀 고정이 약하게 유지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절개로 하건 매몰법으로 하건 방법에 큰 차이는 없고 대략적으로 확률상 한 5 내지 10% 이 정도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쌍꺼풀 위치를 조금 바꿔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새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자꾸 피부 자극이 되면서 피부가 얇아지고 피부가
수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피하는 게 맞습니다. 우선 이상적인 얼굴의 비율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여기 모발선에서 눈썹까지, 눈썹에서 코끝까지, 코끝에서 턱, 이렇게 1대1의 비율이 가장 좋은 비율인데, 우리가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모발선은 올라가고 눈썹은 떨어지고 또 코끝은 처지고 인중 부위가 길어져요. 그렇게 되면 이 좋은 비율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율에 벗어나 있는 경우 실제보다 나이가 조금 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반대는 이마나 미간, 입 주변의 표정 근육을 조금 적게 쓰는 분들, 그리고 입꼬리에는 약간의 긴장이 들어가서 입꼬리가 처지지 않게 유지해주는 경우,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젊어 보일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 사람마다 주로 표정 짓는 근육하고 또 그 정도가 조금씩 다 달라서 말처럼 조절하기는 어려운데, 보톡스나 이런 것들로 표정 근육의 긴장도를 조금씩 조절할 수 있죠. 우선 노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노화의 대표적인 키워드는 볼륨 감소하고 볼륨 감소로 인한 꺼짐, 탄력 저하로 인한 처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개선해 주는 게 우리 목표인데,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이런 꺼짐하고 처짐을 개선할 수가 있어요. 꺼진 곳은 채우고 또 처진 곳은 올려야겠죠. 그래서 채울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필러입니다. 채워서 볼륨도 되찾고 주름도 좀 덜 보이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잘 아시는 그 보톡스죠. 간혹 보톡스도 채우는 물질로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은 채우는 작용이 아니고 얼굴에 움직이는 표정 근육에 일시적으로 이제 주름을 차단해 주는 거죠. 물론 필러나 보톡스 다 효과 지속 기간이 있죠. 필러는 한 1년, 보톡스는 한 6개월 정도 보시면 되고,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보통 1년 정도 유지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 리프팅이죠. 30분 정도로 간단하게 시술할 수 있고, 처진 부분을 올려주고 잡아줄 수 있는데, 이것도 한 1년 정도 유지 기간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러도 완전히 다 없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필러의 일부는 남아있고, 또 그 남아있는 필러가 조직 재생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가 조직이 그 주변에 또 생성되기도 합니다. 필러의 장점은 간단하고 회복이 빠르고 또 문제 시에 녹여서 없앨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장점이고, 간혹 필러가 이물이라고 생각해서 좀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이제 자기 자가 지방 이식으로 또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특히 이제 자가 지방 이식의 지속 기간은 필러보다 훨씬 길죠. 그래서 한 5년에서 10년 정도까지도 유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이 시술하는 것 중에 하나죠. 특히 빠른 회복을 원하시고 또 최대한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필러를 권해드리면은 그거 여기 맞으면 딴 데로 흘러내리지 않아요?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근데 필러나 지방 이식은 시술 부위에서 벗어나서 이동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잘 유지되고 저절로 흡수되고 조금 가라앉고 이렇죠. 이유는 시술이 아주 간단하고 회복도 빠르고 또 효과가 비교적 확실하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많이들 시술을 받으시고, 보톡스 같은 경우는 저도 가끔씩 좀 맞고 있습니다. 마취는 안 하고요. 대신 마취 크림을 조금 발라요. 그리고 바르고 하면 훨씬 안 아파요. 바늘이 아주 가는 바늘이라서 심하게 아프지는 않죠. 우선 보톡스를 너무 자주 맞거나 많이 맞으면 마비 증상이 온다,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는 않고요. 또 한 가지는 보톡스 많이 맞으면 나중에 이거 듣지 않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단지 많이 맞게 되면은 그 보톡스 효과 지속 기간이 조금 짧아지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보톡스 장점은 간단하게 시술할 수 있고 회복이 빠르고 또 효과가 저절로 사라지는 물질이기 때문에 특별히 합병증의 가능성도 아주 낮고 그런 것들이 있고요. 단지 효과가 한 6개월 정도로 좀 짧죠. 그게 조금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습니다. 우선 처진 부분을 올려주는 수술이 원칙적으로는 절개를 해서 당겨주고 잘라내고 하는 수술인데, 그 수술 자체가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회복 기간도 길거든요. 환자분들도 좀 힘들어 하시고, 그래서 비교 기술의 효과의 지속 기간은 조금 짧지만 그래도 통증도 적고 회복도 빠르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있어서 실 리프팅을 많이 추천드리고 시술하고 있습니다. 조금 짧더라도 간단하게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하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봐요. 네, 실 리프팅의 재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더 발전이 되고 다양해져서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지속기간이 조금이라도 더 늘어나게 이런 방향으로 바뀌고 있고 많이들 하고 계시죠. 저는 사실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지만 가장 일반적인 것들을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햇빛 피하기, 운동하기, 충분한 수분, 수면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가급적 지켜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수술을 위주로 하는 성형외과 의사고 하지만 수술이라는 게 항상 좋은 결과만을 주지는 않거든요. 그만큼 이제 리스크도 따라올 수 있고 문제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 없이 비교적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시술들,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그렇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 방법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쉽게 생각하고 쉽게 결정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즉흥적으로 수술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여러 번 고민하고 깊은 생각을 거친 다음에 결정을 해야지 그 수술에 대한 결과도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고 만족도도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나쁘다고만은 보지 않아요. 어느 정도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면은 오히려 후회할 확률은 훨씬 적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99년도에 성형외과 전문의를 땄고 2003년부터 현재까지 2부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원장 정윤재입니다. 저희 병원은 신논현역 3번 출구 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최근 지난 1월 달에 새로 확장 이전을 해서 조금 더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수술 분야는 앞트임 복원 수술입니다. 제가 2009년도부터 이 수술을 시작했고 처음으로 논문 발표도 했고 가장 오랫동안 여러 가지 케이스를 접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재로도 저희 병원 수술의 대부분은 앞트임 복원 수술이 위주로 가장 많고 그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눈 수술을 위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